오늘은 두 번째 테마 숨겨진 명작 장르가 뭐죠? 오늘은 액션입니다. 액션. 오늘 재밌겠습니다. 이것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안 어울리는 예. 걸 제가 잡아. 그죠? 폭력을 가장 싫어하시는. 안 어울린 데다가 숨겨진 명작인데 안 숨겨진 걸 고르신 거 그러니까. 같은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액션을 너무 안 좋아하니까 몰라. 그걸 하바사님 고른 거를. 아 쇼세님이 난 액션 진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의 장르는 예, 액션. 액션인데 다 아는 영화를 가져온 걸 수도 있어요. 예. 난 몰라. 액션 근데 매니아들은 내가 액션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액션만큼 뻔한 게 없어. 뻔하다. 안 뻔하게 만들면 망해요. 그러니까 액션을 안 뻔하게 만드는 순간 그건 액션 장르로서 별로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그럼요. 뇌를 비우고 보는 네, 영화. 그래서 제 오늘 제목이 맞네. 안 보았지만 본 것 같은 액션 띵작 3편. 예, 좋습니다. 띵작이라는 예. 요즘 말을 한번 써려고 노력해 아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안 봤지만이 아니라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간 스파이물에 나오는 액션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액션물은 네, 아니지만 본 액션이 좀 하드 나오죠. 액션 말고 하드, 이렇게 하드 액션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되게 완전- 재밌게 본 옛날 완전 영화들이에요. 대놓고 액션인데. 예. 근데 몰랐어. 전제 조건을 두겠습니다. 액션을 보다 보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클리셰 원조가 뭐였을까? 아, 중요하죠. 우리가 익히 하는 그런 액션의 그 원조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소룡. 이소룡밖에 그 없는데. 얘기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 어른시니까 원인이 나타나네. 세뇌 효과죠. 그렇죠. 이소룡. 그 아류로 성룡. 제가 그래서 최근 영화 그 마지막 거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 전전 영화 2편을 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순서는 과거부터 현재로 이어질 겁니다. 클리셰 원조를 찾아간다. 원조 얘기부터 하면 이 영화가 이렇게 발전되면 이런 영화가 되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영화인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영화를 안 본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아는 영화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영화 3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3편에 대한 얘기를 그냥 나열식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나열식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1986년작입니다. 86년이면 와 꽤 오래전이다.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쇼셰님은 못 보신 영화 아니 못 본 사람 많을 예. 거야. 하이랜더라는 영화. 저는 태어나기도 전영합니다. 이게 뭐 근데 이름은 많이 들어. 대단한 영화죠. 대단한 영화죠. 아, 이거 대단하죠. 이거 남자들이라 그러면 특히 우리 뭐. 시대 남자들 우리 시대란 표현은 좀 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먹었을 남자들이 좀 이게 있지 않았을까? 크리스토퍼 램버르 그- 맞죠? 크리스토퍼 램버트. 진짜. 표정 봐라. 예. 근데 내 이름은 이- 들어본 거 보면 아일랜더. 이 포스터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설정이 장난 아니야. 자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가라앉히시고 네. 장르가 판타지, 시대물, 드라마, 액션. 이 액션이 중요해요. 저런 영화는 진짜 뭐 시대를 뒤흔드는 액션이 시작된다 이거 써 그렇죠. 있고 시대는 한자로 써 있고 막 이런 류의 그런 영화예요 그 시대. 진짜. 여기 보면은 그 There can be only one. Only one. 등에 There can be only one 이런 거. 예. 네. 아저씨 자, 감독. 한 박사님 텐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올려보죠. 이게 청소년 관람불가였어요. 나 이거 지금 내 청소년 때 나 청소년 때 봤거든? 봤는데. 나 이거? 옛날에 다 봤죠. 그랬나? 야, 나 청소년 때 중학교 때 본 기억이 아이고, 나는데 분명히. 저거 TV에서 엄청 예, 감독이 러셀 멀케이라는 분이고 뭘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좀 찾아보셨어야죠. 그거까지는 찾기 뭐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출연진이 대단하죠. 크리스토퍼 네. 램버트. 크리스토퍼 램버트, 쇼 코넬리가 나와. 코넬리가 예, 진짜. 근데 클랜시 브라운이라는 뭐 사람 나오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만 중요해요. 크리스토퍼 램버트와 쇼 코넬리가 나온다. 네. 쇼 코넬리는 진짜 대배우 아니십니까? 대배우죠. 예. 진짜 대배우. 진짜 쇼 코넬리 영화는 한번 쭉 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죠. 한국의 아니 근데 이 러셀 멜케이 이분이 예. 레지던트 이블 3를 그래요? 그 감독님이세요? 오. 야. 최근까지도 나는- 작품 계속 하고 계시죠. 이게 사실 리얼 너무 맥- 오래돼서 리얼 리얼 맥- 맥코이도 이분이에요. 네. 야, 유명 감독이시구나. 야, 몰랐네. 감독님을 오래돼서 알아보지 저는 못한 제 기억은 안 불찰입니다. 최근에는 별 작품이 없네요. 네, 그렇군요. 이게 1986년 미국과 영국에서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냐? 1990년 4월 28일 날 개봉합니다. 상영 시간이 116분. 꽤 길어요. 저때 치고는 당시에, 상당히 당시 길어요. 치고는 보통 한 90분 정도인데. 예, 보통 그 당시 영화는 90분이 안 되는 것도 많았었어요. 맞아요. 86분, 90분이었는데 116분이면 거의 2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기네. 예, 긴 영화였습니다. 제작비가 1,900만 달러인데
야, 엄청 벌었네. 예. 예. 1억 2,930만 달러. 가타카와는 와, 비교되네요. 아타카는 3분의 1밖에 못 벌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대박이 난 영화인지를 잘 보여주는 초대박이네. 예, 초대박 영화. 제작비의 10배 가까이 본 거죠? 맞죠? 그죠, 와. 그죠. 야, 엄청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허접하지만 당시의 아유. 센세이션을 당시 일으키는 기준으로 영화였어요. 봐야죠. 예, 당시 기준 1986년 기준으로 일단 그래도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스포를 포함한 스토리 전개를 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하면 됩니까 안 이걸? 보신 분들 위해서 스포를 한다는 게 아니 무슨 안 보신 말입니까? 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포함한 아니 이거 스포를 하면 어떡해요? 스토리 이거. 전개를 86년 영화를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어? 아니 86년 영화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86년이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 86년. 예. 아 이거 대부분의 남자 TV에서 엄청 했어요. TV에서 엄청 했고 뭐 튀면 주말의 명화에서 맨날 나왔어. 그 와중에 저는 모른다. 아 그래 모르죠. 처음 들어보죠. 아니 이름만 알아. 아 이름만 이름은 아는데 뭐. 영화 내용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 주인공 코너 맥클라우드라는 이게 뭐 영화 내용이랄 게 있습니까? 아니 되게 중요해. 코너 맥클라우드라는 분이 하이랜더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코틀랜드 고지방을 랜드라고 불렀고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을 하이랜더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전사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코너 맥클라우드라는 저 주인공이 거기에 전사였어. 1536년에 그 시족끼리 막 전사끼리 막 싸우는 데다 전쟁 중에 죽어버려. 근데 살아나. 예, 이게 핵심이죠. 불사의 존재죠. 예. 그래서 죽었다고 시체 가져왔는데 깨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악마가 깃들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지죠. 예,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데 갑자기 숀 코넬리가 나타나. 숀 코넬리가 나타나서 너의 정체는 뭐다 이러면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이게 전형적인 영웅 서사시, 영웅의 서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의 정체를 모르겠던 영웅이 스승님을 만나고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뭐 세상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루는 뭐 우리 홍길동전이나 이런 거에 보면 많이 그 나오는 영웅 서사시의 얘기를 그대로 따른 영화고 이 영화가 왜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불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 정체가 뭐 특별히 나오진 않거든요. 불멸이고 불멸 존재가 여럿이 있는데 그렇죠. 서로 죽이면서 점점 더 강해진다 뭐 이런 그렇죠. 컨셉이죠. 서로 그러니까 불멸의 다른 존재를 죽이면 그 힘과 지식이 나한테 이어받아져서 이 사람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멸이기 때문에 목을 잘라야만 죽는 그렇죠. 그 설정이었죠. 그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죽어. 또 신기한 건 다른 사람한테 안 죽고 같은 불멸의 존재가 와서 목을 잘라야지만 죽고 그래서 그 지식과 힘을 내가 이어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불멸의 존재들이 다른 불멸의 존재들을 죽이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세지려고. 더 세지려고. 목 기부스를 좀 하고 그럴 순 없어.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목을 자르기 위해서는 목 보호대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 또. 아예 뭐 고대하면 뭐 가오 안 폼이 쓴다고 안 안 한다니까. 나죠. 칼을 다 들고 다녀. 그러니까 칼싸움 액션의 그죠, 어떤 칼싸움. 정수죠. 그래서 근데 보면 남자들 좋아할 만하네. 예, 지금 보면 엄청 어설프겠어. 내가 봤거든요, 다시. 아니, 요즘에 현란한 칼싸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칼을 저렇게 쓰나? 근데 특징이 이제 숀 코넬리가 나오는 숀 코넬리도 되게 멋있게 나와요. 진짜 멋있게 나오는데 숀 코넬리 그 일본도 알죠? 이렇게 이 카타나라 그러나요? 카타나. 그 카타나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 숀 코넬리도 그 불멸의 존재잖아요. 얘는 왜 걔를 안 죽일까? 그러니까 이제 딴 애를 다 이기기 위해서 이제 자기 세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연합을 하는 거죠. 작전상 마지막에 목을 베려고. 그 소리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리 아닌데. 어쨌든 숀 코넬리는 이렇게 그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선한 네, 선한 인물. 그러니까 거죠. 이 불멸의 존재들 중에서도 악한 인물들이 있고 그럼 모두 비슷한 존재를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고 예, 스토리상의 중요한 근데 이게 액션 영화이면서도 약간 로맨스물이 뭐냐면 세 명의 여인, 그러니까 이 코너 맥클라우드가 만나는 세 명의 여인의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헤더라는 여인은 말 그대로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만났는데 마을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중간에 이제 쿠컨이라는 이 모든 불멸의 존재를 죽이러 다니는 빌런 악당 걔가 찾아와서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쇼 코넬리가 죽음을 당하죠. 스승님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여자랑 평생을 같이 살다가 이 여자가 늙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슬퍼해요. 나는 안 늙고 나는 젊고 나는 예, 전형적인 20살 그대로.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인 레이첼. 예, 이 사람이 이제 쭉 살다가 2차 세계대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군 병사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소녀 여자아이를 구해줘요. 이렇게 구해주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총알에 맞았는데 얘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봐. 이거 뭐죠? 그랬더니 이것은 A kind of magic 그러면서 요술이 하나야, 마술이 하나야. 뭐 이러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현대까지 사는데 둘이 연인 사이일까 뭐 약간 부모 같을까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 마지막에 현대에서는 브렌다라는 형사 쪽의 언덕 뭐 있죠? 기억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 저는 뭐 이게 중학교 때 유럽 본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연인을 만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렌다랑 마지막에 같이 끝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레이첼이 이미 늙었잖아요. 늙었고 그다음에 코너 맥클라우드는 젊었잖아요. 근데 브렌다랑 사귀는 걸 그 레이첼이 보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오묘한 눈빛. 그렇지. 그거 이상하겠지. 자긴 늙었고 자기 구해준 아저씨는 이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고 뭐 이런 걸 보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막 나 같으면 내가 목을 근데 메고 저기 지금 이미지를 보면 예. 30주년 기념판인가 봐요. 저기 그런가 뭐 봐요. 그 새롭게 그러네. 마스터링해서 영화가 나왔나? 그럼 고화질로 볼 수 있나 봐요, 지금. 이게 예. 그거 볼 수 있어요. 어, 그 요즘에 그 이런 옛날 영화를 해주는 리마스터링 많이 스트리밍 하지.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아. 나도 찾아봤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될지가. 일단 이거 뭐 그냥 네이버 시리즈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옛날 영화는 네이버 이런 웨이브, 걸로 왓챠 보고 뭐 시즌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숀 코넬리 연기가 되게 좋았고 아, 숀 코넬리가 늙었을 때 이걸 찍었나 봐요. 느낌이 머리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나이 든 나이 든 상태로 나오고 오늘 이걸 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냐면 이 홍 박사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예, 저 좋아합니다. 이 영화에 퀸이 데뷔 앨범을 만들었던 영화. 이 영화의 주제가 Kind of Magic. 카인드 오브 매직. 아까 그래서 한 박사님 이걸 예, 그다음에 소개하셨구나. 그 이 코너 맥클라우드의 그 테마 음악이 Who Wants to 저 Who Wants to Live Forever 저 명곡이거든요. Who Wants to Live Forever. 그 노래가 진짜. 여기 나오는 거야. Who Wants to Live Forever.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악당 빌런의 그 Give me the prize. 예, 기분 더 프라이즈가 빌런의 테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어카인드 오브 매직이 그 레이첼에 나오는 뒷얘기가 뭐냐면 이 퀸이 데뷔하기 전에 이미 퀸이라는 그룹이 형성됐을 때 영화 제작사에서 OST를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든다. 그래서 영화가 이미 좀 중반까지 제작됐으니까 20분 정도의 필름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프레드 머큐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 곡만 부탁했는데 6곡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이 나중에 퀸의 데뷔 앨범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 이 영화가 1편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럼 시리즈 만들어야 그렇죠. 되잖아. 이게 또 예. 나오잖아요. 엄청 시리즈가 나왔어요. 5편 나오고 5까지 나왔어. 미드 6시즌 6개의 미드가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나와요. TV판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 다 짝퉁이지. 근데 다 뒤로 갈수록 예, 별로였던 들어갔을 것 같은데. 반복이잖아. 다 반복. 엉망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1편이 가장 그거고 2편은 뭐 미래 우주 얘기고 뭐 이런 얘기로 가고 막 맞아요. 3편은 또 1편과 연결되고 우주에 가고 막 그랬어요. 예, 막 진짜. 그런 얘기로 나오는데 뒤로 예. 가면 다 B급 예, 영화입니다. 다 B급 영화입니다. 다 B급 영화가 돼버렸고 어쨌든 여기에 퀸의 앨범이 그렇죠. 되고 그 드라마의 삽입곡도 그래서 퀸의 노래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퀸과 굉장히 그 옛날 네. 볼 때는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인식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가사 내용이나 그다음에 제목만 봐도 왜 퀸이 참여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왜 이걸 또 소개하느냐? 리메이크가 된답니다. 최근에 최근에요? 네, 최근에. 정말 헐리우드가 소재 고갈입니다. 왠지 기대가 진짜. 안 돼. 예, 기대가 안 돼요. 저는 네. 망하는데. 남자 주인공을 누구를 써야 되느냐? 크리스토퍼 램버트 복귀 안 합니까? 안 하죠. 지금 몇 살이? 원래 그래 크리스토퍼 램버트가 아니라 미키 루크가 주연으로 원래 냈었대요. 아, 그래요? 도 지금 이미 네. 너무 미키 루크가 딱 하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네. 이 당시 네. 섭외 82년 섭외 원래. 당시 원래. 섭외 당시 미키 루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그때 알죠? 미키 루크는 엄청 예, 그러니까 엄청 지금 유명했을 미키 루크가 때죠. 다시 운동 좀 해가지고 찍는 거죠. 아니에요. 예. 너무 늙어 산. 예, 미키 루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었고 이게 뒷얘기로 뭐냐면 새로운 불멸자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한국 사람도 등장하기로 돼 그러면 있었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마동석. 마동석 아니 당시 한국 82년도 사람이 당시. 마동석입니까? 그래서 그 한국 사람 이름이 김영돌인데 김영돌. 김영돌을 김영돌? 영원한 돌. 예, 코너 맥클라우드가 목을 잘라서 너에게 아. 평안을 주지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요즘에 그러는데 리메이크하면
하면 저 드웨인 존슨이 하면 좋겠는데. 아 그 남자 주인공으로 지금 섭외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라이언 레이놀즈. 에이, 설마. 에이 아니야. 헨리 카빌이 차라리 더 낫겠다. 헨리 카빌. 헨리 카빌이나 데이브 바티스타가 해야죠. 바티스타. 바티스트는 빌런역, 악당역으로 아. 악당역으로 지금 섭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감독이 누굴까요, 감독?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독은 존윅 시리즈로 알려진 체드 진짜? 스타일스키 감독이 맡기로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좀 기대가. 그래서 달라지는데? 아니 이 86년의 불멸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분이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그 칼싸움이잖아요. 그쵸. 이 총싸움이 아니라 칼싸움으로 만들어내면 이제 현대적인 그 액션과 이런 걸로 잘 가미해서 리메이크하면 하이랜더들이 총을 들고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존윅 때문에 겹쳐서 아 근데 아마 칼 하겠죠 뭐. 칼하겠죠. 목을 잘라야 되는데 목을 자르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총을 다다다다. 이걸 돌면서 따다다닥 쏜다고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리메이크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예. 설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지가 그렇죠. 되게 좀 재밌을 것 궁금하네요. 같고. 갑자기 계획 중이다 이 말이죠. 갑자기 좀 네, 기대가 계획 중입니다. 지금은 헨리 카벨이 할 가능성과 바티스타가 악당 쿠컨 역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체드 해 스타일스키 왜 발음이 안 되지? 이분이 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메타크리틱 점수는 100점 만점에 24. 그다음에 100점 만점 24라고. 아이, 저 스코 점수가 7.4고요. 시드던도 70%였네요. 관객 점수 79. 로톤 토마토디스. IMDb는 저 당시에 저게 있었나? 예, 7점 저게 최근 없었는데. 최근 누적, 최근, 누적, 누적. 네. 예, 최근. 좀. 예. 자, 이 영화의 계보를 잇는 영화를 또 이제 중간 타이밍 가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영화를 가기 위해서 한 영화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더원. 아, 이 영화.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이것도 OCN에서 계속 나와주잖아요. 더워. 이거 설정이 좀 다르긴 한데. 숨겨진 명작이 아니라 너무 유명한 명작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서. 아 근데 포스터에 매트릭스 그 후 2년 저걸 참 넣은 걸 보면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말을 하려고 보이는. 했어요. 예. 예. 이제 한국 영화계 폐해죠. 저런 마케팅 포인트들이. 역시나 저는 보지 않았어요. 진짜요? 이 연걸. 네네. 이 연걸이 헐리우드 진출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 거기서 맡은 이제 단독 주연작이라 해서 화제가 좀 됐어요. 전 액션 진짜 관심 없거든요. 아, 이 쇼신이 맡으셨어야 되는데. 예. 진짜 헤맸을 걸 내가. 장르는 SF 액션이에요. 아 SF입니다 이거 나름. 아, 무슨 관심 SF라고? 가죠? 멀티버스 나와요. 멀티버스 멀티버스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멀티버스 우리 나옵니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등급은 12세 관람가였고요. 감독이 유명한 분이셔요. 아, 이 감독 제임스 정말 원 유명하죠. 감독이에요. 제임스 제임스 원. 원입니다. 예. 유명한 감독이 맡았어요. 제임스 원 감독이십니다. 예. 누구나 흑역사는 있죠. 출연진 보면 깜짝 놀라요. 이영걸, 제이슨 스타텀이 나와요. 제이슨 스타뎀이 여기 나왔죠. 예, 제임스 모리슨 그다음에 딜런 브루노라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2001년도 만들어진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2002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87분밖에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영화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87년도 영화고 제작비는 4,900만 달러로 흥행은 뭐 좀 괜찮아도 7,200만 달러. 예, 어쨌든 두 배는 아니지만 가타카보다 훨씬 낫네. 가타카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죠. 네이버 평점 7.11, IMDb 점수는 5.9점. 스토리 소개시켜드리도록 아, 해주십시오. 스토리. 네. 스토리할 게 있나요? 있죠. 아 여기도 이제 멀티버스 나옵니다. 왜 아까 내가 하이랜더랑 이거랑 연결시켜서 125개의 우주 속에 125개의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그 힘이 나에게로 전달돼요. 그게 하이랜드랑 연결되는 부분. 최근에 제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에던스 본 건데 컨셉 똑같. 그거 예 멀티버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원조예요. 예, 이게 나름 원조예요. 그 125개의 세상에 다른 여기 이영걸이죠. 여기 보면 요루라 그러는데 요루가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긴 이 인물이 존재하는데 이 요루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일 때마다 그 힘이 나에게로서 지식과 그게 나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에 멀티버스를 여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그 125개를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다 죽여요. 그죠. 강해지기 위해서. 예,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식도 얻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3명까지 죽였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놈만 죽이면 이제 내가 그치. 다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죽일 때마다 그 힘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M빵 되는 거. 엠빵 되는 거야. 오, 재밌다. 예, 이 설정이에요. 그럼 비등비등해지겠네. 그렇죠. 비등비등해지는 거지. 아. 한 명 죽일 때마다는 계속 고생하는 거죠. 아. 어쨌든 이 유로가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구 그 마지막 한 명이 살아있는 지구로 가는 겁니다. 예. 이제 관람 포인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세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직업이 경찰인데 이상하게 힘이 세져요.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이런 나중에 얘기가 거의 나와요. 초인이 되죠. 막. 개꿀이야 개꿀. 예.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도 힘이 세지. 그 경찰에게는 되게 좋은 능력이죠. 이 영화를 볼 때 왜 매트릭스 9 2년이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매트릭스에서 굉장한 특수 촬영 기법이 나옵니다. 분리타임이라고 분리타임. 어떤 액션을 딱 하려 그러면 갑자기 느려져 화면이.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쫙 돌아. 이게 매트릭스 이후에 수많은 액션 영화들이 이것을 사용해요. 이게 패러디했죠. 게임에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액션을 되게 긴박하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갑자기 느린 동작이 딱 됐다가 어느 순간 빠른 동작으로 팍 하면 다시 돌아가니까. 더 빠르게 느껴지. 훨씬 더 빠르고 아 맞아요. 예, 그다음에 액션이 굉장히 좀 감칠맛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도 놀라운 게 제가 제이슨 스타뎀 사진을 보니까 머리숱이 좀 있네요. 제이슨 저 때만 해도 조금 있네. 이 당시 이 이영걸이 그 황비용으로 엄청나게 주가를 맞아요. 띄우다가 그렇지, 그렇지.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소룡에 들어있는 새로운 동양 무술의 액션 스타 뭐 이런 컨셉으로 막 나가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이영걸 대 이영걸의 싸움이 계속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홍보하기엔 되게 좋았겠다. 그렇죠. 왜냐면 이 마지막 마치 1피 2피죠. 그래서 일부러 옷을 저렇게 한쪽은 벗어요. 이렇게. 구분해야지. 예, 구분해야 되니까 싸움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가 벗게 되거든요. 1피와 2피가 싸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중국의 3대 무술 중에 가장 진짜 무술이라고 생각하는 두 무술이 싸워요. 태국 거는. 예, 태극권 하나 있는데 팔계장이라는 무술은 굉장히 유한 무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드러운. 부드러움, 취권 같은. 예, 취권 같은 거고 형예권이라는 건 되게 직선적인 주먹 뭐랄까 이렇게 절권도 같은 무술이라고 그러니까 저 해요. 때부터 이제 부드러움과 강함의 그 그렇죠. 대결이 샹시까지도 이어진 거네. 이게 액션 영화의 흐름이라는 게 맞네. 부드러움과 강함이 부딪혀야 되는 거야. 다 컨트롤 V 컨트롤. 근데 이때 이게 왜 핵심이 됐냐면 중국의 전통 무술을 배운 이영걸이 다 이 할 줄 두 개 알죠. 무술을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개 무술의 대립 마치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의 무술이 마지막에 한 20분 연출되거든요. 이게 이 영화의 이제 핵심이 그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앞을 달린 거죠 일종의. 근데 왜 기억이 없지? 근데 저는 저 영화가 당시만 해도 얼굴을 CG로 하는 그 기술이 그 제미니맨처럼 뛰어나지는 않았으니까. 않았어요. 이게 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약하던데.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CG의 처리 능력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제미니맨은 기법으로 했어요. 온전히 두 가지 역할을 윌 스미스가 두 개를 따로따로 찍고 그걸 합성한 기술로 썼는데 저건 엄밀히 말하면 대역 배우를 번갈아가면서 쓴 그렇죠. 거니까. 대역 배우를 번갈아가면서 쓴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그때만 실제 해도 되게 어설퍼요. 예, 어설프고 음. 근데 뭐 그래도 계속 대역 배우를 써가면서 그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무술을 쓰는 거니까 원래 이 영화는 이영걸을 주연으로 계획했던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계획을 했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미키로쿠입니까? 더락입니다. 아 진짜? 완전히 다른 이미지인데. 예, 완전 다른 의미죠. 더락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더락의 별명이요? 예, 더락의 그 뭐지? 레슬러로서? 레슬러 더락. 더락이 별명 아니에요? 별명이지. 아니요. 닉네임이지. 그때 뭐라고 자기가 애고는 더 그레이트 원이라고 그랬어요. 아, 자기 스스로. 그건 이제 그냥 그랬나? 기믹상 자기가. 하는 소리지.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아, 그게 더 원이니까. 더 원을 만든 거야. 네. 그 느낌 되게 달랐을 것 같아. 완전히 다른. 그래서 스타일. 그것도 원래 재밌었을 더락을 가지고 이 영화를 기획했다가 더락이 그 당시 어떤 영화에 출연하게 됐냐면 미이라 2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한창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고사하고 어쩔 수 없이 영화는 다 기획되고 돈도 투자 받았는데 당시에 뜨고 있던 이영걸을 데리고 와서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스타일을 바꿔서. 예, 스타일을 바꿔서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스타일로 바꿔서 그런데 여기 제이슨 스타덤의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이슨 스타덤이 굉장히 비중이 큰 조연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도와주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제이슨 스타덤은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지 이분이 액션 배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이 영화에 출연할 때만 해도 액션을 하나도 못하는 배우였어요. 정말 총질만 좀 하고 액션 배우가 될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영걸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 영향으로 지금 무술을 꽤 잘하잖아요, 제이슨 스태듬이 지금. 예. 그 다음부터 나는 저 길로 가야겠다. 저게 살 길이다. 그 영역을 확장하는 어. 계기가 됐네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제이슨이 이제 한 다른 영화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술 연습 진짜 많이. 제이슨 스타뎀이 저 다이빙 선수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몸은 원래 잘 썼어요. 좀 인상적이었나 보다. 그러네. 요 영화가 아니었으면 좀 개인적으로 음. 크게 성공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방향을 잘 잡았어요. 방향을 잘 잡고 지금은 이제 한 시대를 주름잡는 어떤 그런 액션 배우가 됐죠. 제가 이 영화를 막 찾다가
또 다른 더원을 찾아냈어요. 또 다른. 그 더원이 또 있더라고. 네, 더원이라는 영화 또 있더라고요. 보컬 트레이너 더원도 있고. 네, 보컬 트로는 더원도 있고. 가수지 가수. 내가 그렇죠, 그렇죠. 가수. 더원 딱 치는 순간 그것만 쫙 뜨는 거야. 아, 예. 이게 가수 뭐야? 오늘 또 다른 더원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뭐냐? 요 드라마예요. 이거 그냥 제목만 같은 거죠. 네.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죠. 전혀 연관성이 와 없어요. 이거 마인드맵 방식의 진행이네요. 예. 굳이 이걸 왜 소개를? 아니 이거 재밌을 것 같더라고. 이게 아. 뭐랑 연결되냐면 가타카랑 연결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냐면 SF 스릴러 소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완벽히 DNA에 매칭이 되는 내 짝을 찾아주는 얘기예요. 정말 쓰레기. 이거 저거 김명신 박사의 논문과도 짝을 왜 일맥상. 그런 식으로 아니 정하는 머리카락 하늘로 DNA 분석을 해가지고 아. 왜냐면 사람들이 모든 DNA가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맞는 짝을 찾아주는. 주걱턱을 찾아주고 예. 버드러미와 얼마나 그 엉덩이를 지난주 영화랑 연결이 돼요. 그러네, 가타카랑. 연결됩니다. 예. 연결 확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는 안 맞지만 본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 느낌. 네. 막 느껴지시죠? 예, 정말 잘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영화. 아 더원 저 영화는 저걸로 끝입니까? 그냥 연결된다. 그냥 이렇게 연결이 더 된다.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내가 이걸 보진 않았어요. 네. 안 보셨다고 영화를? 야, 안 드라마라니까 보는 말을 8부작 드라마. 아 드라마 안 보셨다고? 네, 드라마 그럼 뭐, 드라마 예. 안 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더원에서 연결되는 마지막 영화.